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유리기판인데요. 오늘 유리기판주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유리, 소녀시대, SM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유리와 소녀시대, SM, 보법이 다른 투자 전략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대로라면 쌈짓돈이 필요하면 쌈짓엔터를 사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26년 양산 계획이라며 왜 2년이 더 늘어났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는 2028년에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삼성전기는 앞서 2026년에 이 유리기판을 양산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따라서 2년의 격차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같이 들려드니 좋은 소식 있겠지라는 기대감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옆집은 날아가던데 필옵틱스는 왜 힘이 없냐? 네가 대장주잖아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필옵틱스 날아가는 흐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6%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던 만큼 보유자들은 꽤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리기판 특, 시총이 크지도 않은 애들이 항상 힘이 없음이라는 아쉬움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듯 하고요. 도란푸 또 사고 쳤네. 스마트폰에 25% 관세 때리면 뭐 어쩌자는겨?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최소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했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올 초에 정말 핫했던 섹터인데 사실 근 한 3달 정도는 꽤 조용했어요.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많이 조용하고 그만큼 주가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장중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추가 상승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까지 모으고 있는데 자, 유리기판 다시 한번 차례가 온 겁니까? 아직은 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SKC에서 자회사 앱솔릭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거의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우리는 가장 최근에 26년도, 27년도에 빠르게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SKC밖에 없습니다. 그 외적으로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27년도라든지 28년도라고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28년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글라스 임포터저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슈가 왜 유리기판에 대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는지 저도 사실은 조금 의아한 정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콜테스트 통과를 막바지에 좀 다다라고 있다라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또다시 유리기판하고도 갑작스럽게 기사화가 가시화되면서 같은 맥락으로서 흐름이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기판 하면 SKC가 이번에는 지난 2025년 그 CES 2025에서도 앱솔릭스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도 방금 팔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도 소식이 내뱉으면서 또 관련된 유리기판 업종들이 굉장히 또 많이도 부각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서도 앱솔릭스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4천억 달러를 이제 보조금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이제 긍정적 소식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28년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이 또 한번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크게 조정받았던 유리기판 쪽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 유리기판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물려 있었고 크게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유리기판을 바라보는 시점은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유리기판이 사용화가 되기 먼저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HBM4
이제 8단적층이라든지 12단적층이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점 그 다음부터 봐도 늦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은 단발성 이슈로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괜히 수급이 들어왔다가 올라가는데 또 다시 내일 만약에 조정받으면은 또 힘든 싸움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같은 급등한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본 상태에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제가 주요 종목들 주가를 보니까 올 1월에 출발했던 그 지점보다 더 낮게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많이 기다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서서 방사는 사실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상당히 손대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면 유리기판은 지금 뭐 골라잡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용태 매니저님은 약간 우려를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김태윤 매니저님은요? 저는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뭐 PI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시장을 지수의 움직임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4월달 중순부터 그 저점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은 결국에는 이 관세, 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에 대한 그 낙폭을 이제 만회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 많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P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6%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내일 미국장이 오늘 밤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지수 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되면은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리마켓 요즘에 프리마켓장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보통 아침에 시간 조금 버티다가 오후 되면은 꼬리 달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강 후약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한 뭐 2년, 3년, 나는 20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당연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약간 끌고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지수 자체가 약간은 과열돼 있던 구간에 라고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겠다. 왜냐하면 고점대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는 유효하겠지만 끌고 가는 거는 조금 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리기판 주주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두 분의 평가가 나왔는데 앞서서 김용태 매니저님은 SKC를 특히 주목을 해주셨던 것 같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디스플레이 쪽이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유리기판 차례가 돌아온다면 누가 먼저 빛날까요? 결국에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I가 먼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대장이 다시 한번 좀 대장을 잡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저는 필옵틱스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 내에서 좀 이렇게 TGV 쪽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그 흐름들을 보더라도 조금 더 이 PI나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탄력이 붙는 기업은 이제 이 필옵틱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고 분할로 약간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필옵틱스가 만약에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제일 좀 탑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거래소 기준 16.19%에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0%, 19%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 일단 초반까지는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자, 유리기판 얘기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이슈로부터 사실은 주목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되는 거는 HBM에 대한 이제 콜테스트 통과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을 다시 재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주가만 자꾸 54,000원권에서 맴돌고 있는 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좀 빠르게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기대를 또 부합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워낙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5만전자 안에서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더 빠질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콜테스트가 마지막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제 양산에 들어가서 계약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8단 적증이든 뭐 12단 적증이든 이제 단기적인 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지. 일단은 HBM에 대한 입지만 굳건하게 버텨낸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의 시장 점유율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로서 따라갈 가능성도 커 보일 거라 보고 있고 또 국한되게 HBM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유리기판도 나왔겠지만은 CXL에 대한 양산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CXL 관련된 기업들 또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 초반, 초중반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투자는 유효할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HBM에 대한 뭐 이번에는 진짜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로 넘어갈 텐데요.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분기 수익률 대결입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흥태윤 팀과 성률 팀의 팀 간 대결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흥태윤 905%, 성률 859%. 두 팀 간의 격차는 46%포인트까지 줄었고요. 도전 템베거, 저희 프로그램 명 이름 그대로 1000%에 도전하고 있는데 흥태윤 팀은 95%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 개인별 랭킹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태윤 매니저가 후반부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큰 차이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537% 나타내고 있고요. 김흥태 매니저는 368%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률팀이 2, 3위를 고르게 나눠가고 있네요. 자, 다음은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윤 매니저의 수익률 탑5인데요. 로보티즈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면서 102.51%.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에어레인이 58%로 2위, 대하TI, 서울옥션, SOS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매수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랭킹이고요.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MCG 4월 10일에 매수해서 바로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죠. 97.11% 기록하면서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데이원 컴퍼니와 고영, 유라테크, 인터지스까지 각각 짚었던 그 이슈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투자가 유효했다,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5월에 편입한 종목들이 2개나 끼어 있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자, 이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윤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그 이전에 이제 공개 방송 얼마 전에 했었을 때도 우선 6,000원대는 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방문 방한하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미용 의료기기, 뭐 성형외과, 뭐 피부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어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어떤 미용 관련된 종목들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럼 글로벌 텍스프리를 차라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그 10%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이제 6,000원대 갔고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현재 6,370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나오는 목표 주가 이 타겟 프라이스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6,000원대 중반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받쳐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나 2분기에 QOQ 기준으로 조금 더 이 실적에 대한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만큼 뭐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내릴 시점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한 6,000원대 한 중반 정도 가격대가 이 증권사의 이제 타깃 프라이스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2024년도와 2023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6,400원대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본다면은 우선 한 6,400원 정도가 우선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려면은 그 가격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돌파 나오는지 요 흐름들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차트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올해 워낙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었다 보니까 차트가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많은데 글로벌 텍스프리 뭐 올해 지치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
할게요. 1위 종목 예. 로보티즈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고 종목 지정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21선 이탈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을 좀 아침에 시가로 이탈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8%대 정도의 또 꽉 찬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은 우선은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의 파동은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제가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지만 지금부터 우선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저는 다시 한번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나 이 가격대에 좀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우선 6만 원대에서 6만 한 2, 3천 원 정도 가격대까지 열어두시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돌파 나오면은 다시 한번 한 6만 5천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되 대신에 가다가 좀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약간의 이런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부각을 받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적자 구조를 조금 이렇게 견인했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로 띄어내면서 돈 되는 사업 부분을 남겨놓고 가는 부분들이라서 이 액추에이터 쪽은 결국에 휴머노이드로 넘어갔었을 때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 하이젠 RNM이나 아니면은 이런 SPG나 SBB테크나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종목들이 너무 높다,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선은 덜 올라간 액추에이터 쪽 관련된 종목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 리뷰였고요.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님으로 넘어가서 리뷰하기 앞서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예, 4위로 마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다들 워낙에 또 출중하게 또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마지막에 또 한 종목이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그 종목이 연속 상한가 들어간다라면 역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입을 하겠다 그런 네, 종목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리뷰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리뷰는 아스테라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 장비라든지 소모품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는 매출 규모가 또 커지고 있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앞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화장품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후발주로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스테라시스가 오늘 상장하고 나서부터 오늘 신고가 영역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목표가가 13,000원인데 190원이 좀 모자란 부분에서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이 호흡으로서 13,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워낙에 또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화장품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피부 미용에 대해서도 같이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13,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가를 경신한 아스테라시스 현재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리뷰요. 네, 두 번째는 아모그린텍이라고 또 다시 한번 오늘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또는 2차 전지 소재 부품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2차 전지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역시나 전기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모그린텍도 소재 부품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윗꼬리를 길게 달게 14%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급등한 것보다도 차라리 저점을 높이면서 천천히 우상향으로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7,500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작은 이제 단기적으로 관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좀 중장기적인 모멘트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곡선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마치고요. 바로 이제 편입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해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두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제노코가 나왔고요. 이면온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궁금하지만 일단 순서대로 제노코부터 알아볼게요. 자, 앞서서 방산 더 편입할 종목이 이제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김흥태 매니저께는 드렸었는데 제노코를 바라보고 계시군요.
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작년에 그 매출에 대한 인식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하고 이제 항공 사업가 중심으로 한 이제 사업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기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이제 항공우주 산업 중심 확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낙수 효과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품사로 이제 핵심 부품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 전반적으로 이제 위성통신 송수신 장비나 항공기 탑재용, 뭐 저는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성 확대, 이 군수 쪽이나 상업 쪽에 대한 위성이 앞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도 같이 한번 증가가 되면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타링크 원앱 뭐 이런 국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군사적으로도 이 위성통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도가 상당히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산업을 투자를 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성장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쪽 산업을 이제 리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패권을 다툰다는 얘기는 이쪽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당장 국내 기업들이 이 미국과 이런 중국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은 올해 만약에 이제 역대 최대 수주 잔고 한 1,200억 정도 달성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가게 되면은 추후에 매출액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제노코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노코를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이 주봉 차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보통 이래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패턴에서 이제 이 돌파하는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대신에 우선 거래가 한번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 네모 박스로 보여드린 게 거래가 한번 터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수렴 형태, 이 고가 저가의 폭을 나눠주다가 좁혀주다가 이제 이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 대선과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추세를 만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리에 대한 부부분들은 뭐 중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우선은 2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450원, 손절가 17,000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기대를 많이 모으게 했던 그 종목인데 이뮨온시아입니다. 아마 낯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죠? 네,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입니다. 대표가 김흥태입니다. 저랑 이름이 대표 동일입니다. 이름이? 네, 본인은 동일인데, 아니시고? 네, 본인은 아니고 저는 예. 아니고요. 뭐 대표가 또 제 이름이라서 꼭 마음에 드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사는 명형 항암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을 또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자회사고요. 유한양행이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60%,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상장을 했고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핫했던 기업인데 조정을 이제 막 받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지고 있었던 이뮨온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이전에서도 중국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800만 달러에 대한 마일스톤까지도 한번 지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2의 렉나자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에 대한 지급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액이 거의 10억 달러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또 유독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이미 1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또 2상에 대한 발표도 지난 10월 달에도 이제 유럽 아마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아스코가 또 진행되는데 이번 아스코에서도 이번 신약에 대한 데이터를 또 발표할 예정이고 10월 달에 유럽 아마키에서도 이 결과에 대한 결과 발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스코 일정에 대해서도 제약바이오는 관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뮨 온시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이 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만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거라 보고 저는 10월 달까지는 무조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주는 유망주 중에 유망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차트 분석도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것 같고 네. 어떻게 가격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최고가가 8,3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8,000원 정도는 가볍게 잡아놓고 보시고요. 워낙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상장됐을 때가 3,000원인가 아마 공모가가 진행했는데 그 점 또한 워낙에 또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저는 8,000원 잡고 보도록 할 거고요. 8,000원에 넘어간다면 저는 물론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을 시간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5,4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편입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분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방송 밴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오후 8시부터 너튜브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 영상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우선은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대 수익과 그리고 감대해야 되는 변동성, 그러니까 즉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이 높은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에 우주항공, 위성통신이죠. 우주항공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잡아놨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SOS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피론티어도 제가 저점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김흥태 매니저님은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저는 오늘 마지막 이제 실시간 방송일 준비를 해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김웅태의 야 한밤에라는 이제 새로운 특별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플랫폼을 활용해서 매일 저녁 10시 이전에 제가 동영상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내용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오늘 잠시 저녁 8시에 유튜브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시간이 다 차서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주주총회 진행해 보고요. 이제 신의 한 수가 바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